영화 그 청년 경찰이요. 얘 좀 계속 이렇게 순위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와 대박을 치고 있어요. 예상 선전하고 못했는데.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5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진작 손익분기점을 넘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대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코믹과 스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했고요. 무엇보다 박서준, 강하늘의 그 브로맨스 케미가 굉장히 훌륭했고 또 이게 청춘 오락 영화잖아요. 그 장르의 그 탄탄한 기본기가 좀 돋보였던 연출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택시 운전사가 1,000만을 넘긴 데 이어서 또 청년 경찰까지 한국 영화의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그 여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영화 장산범으로 최근에 컴백하신 염정아 씨가 언론사들과의 최근 인터뷰들을 통해서 여배우들의 좁은 입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최근에 시네21과의 인터뷰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하면요. 남자 배우들은 평생 차기작들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그룹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자 캐릭터를 하나도 끼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뭘 할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비슷한 발언이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나왔거든요. 뭐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한 배우만 하더라도 김혜수 씨, 뭐 문소리 씨, 손혜진 씨, 김민희 씨, 하지원 씨 등 되게 많아요. 특히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여배우 기근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여배우들이 설 자리가 너무 좁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1999년도 내 마음의 황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년이 거의 2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여배우들의 자리가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각기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그 중량감 있는 여배우가 그 주연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무로에서 여배우들이 사라진 게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그 추세가 좀 심화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3달 사이에 스크린에 걸린 한국 영화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네. 남배우 쏠림 현상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박열의 이제 이재윤 씨가 주연이었죠. 물론 뭐 이제 다른 역도 있었습니다만 대리꾼 같은 경우에도 이정재, 여진구, 김무열 씨였고요. 하루도 김명민 씨와 변호한 씨의 투톱이었죠. 악녀가 예외로 이제 김옥빈 씨가 원탑이었고 구남도의 경우에도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씨, 택시 운전사도 송광우, 유해진 씨, 방금 나왔던 청년 경찰도 강하늘, 박서준 씨. 또 최근 논란되고 있는 VIP도 장동건, 김명민, 이종석 씨고요. 또 이번에 최근에 개봉한 장산범에서 염정아 씨가 원탑. 그러니까 이 작품들 9편 중에서 여배우가 주연의 이름을 올리는 건 딱 2편에 불과합니다. 악녀와 장산범. 그런데 편수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작품의 제작비나 투자 수준을 보면은 다른 작품들에 비할 게 아니에요. 훨씬 저예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작품의 개수만이 아니라 규모나 장르 그리고 범위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여배우들이 좀 부족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영화에서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뭐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여배우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최근에 종영한 품위 있는 그녀라는 작품도 김희선 씨 그리고 김선아 씨 이렇게 투톱으로 여배우들을 세워서 화제를 굉장히 끌었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여자 배우 한 명, 남자 배우 한 명에게 공동 캐스팅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배우에게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 백마탄 왕자, 뭐 신데렐라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캐릭터의 다양성 면으로 봤을 땐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품위녀가 좀 돋보였던 이유는 이 드라마가 두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락성 면에서 훌륭했고 잘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돋보였던 거고 무엇보다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여성 캐릭터를 단순하게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품위녀에 한정된 얘기일 뿐이지 드라마 역시 캐릭터가 좀 여성 캐릭터가 부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네. 뭐 드라마는 사실 뭐 양적으로 보면야 많지만 네.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여배우들의 뭐 캐릭터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정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그리고 또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 남자 배우들이 나와야 돈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영화계가 사실 장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배우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나 드라마나 여성 캐릭터가 사실상 부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여성 캐릭터가 전형화되고 박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단면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배우는 멜로하고 로코에서만 쓰이고 장르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소모품처럼 도구로 그냥 그치고 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나 영화를 그 소비하는 주요 소비층이 바로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경험치 보면 예전에 그 남자들 보면 이렇게 드라마도 좀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이제 뭐 3달 동안 그 완편 보고 이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대중문화 예술을 소비하고 있는 주 수요 계층이 2030 여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30 여성들이 주 소비자니까 남자 배우들을 많이 써야만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제작진들 사이에 좀 팽배한 편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반드시 잘된 영화들이 남 배우들을 썼기 때문에 잘 된 것이냐 돌아보면은 아무리 좋은 배우가 나와도 또 인기가 많은 남 배우를 써도 시나리오가 별로면 또 제작 환경이 열악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도 않고 흥행도 어려워요. 최근만 하더라도 연기력이 뛰어난 혹은 팬덤이 큰 남배우가 톱으로 나섰다가 망한 영화가 뭐 한두 편이 아니죠.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성 관객은 남배우만 볼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일종의 편견이 아닌가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쇼리네 민박은 그렇게 집에 가면서 저희 집은 안 오더라고요. 예, 영화랑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네. 예, 근데 갑자기 마음에 네. 계속 아니, 걸리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영화를 세계에 진짜 널리 그 알린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강수연 누님, 전도연 씨, 김민희 씨. 다들 여자 배우였거든요. 네네네. 한국 여배우들이 분명히 저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지상렬 씨 집 꼭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네. 일단 뭐든지 반대급부의 움직임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게 남성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여성 캐릭터의 영화를 좀 찾으려는 움직임이 좋은 결실을 맺은 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그 미령의 전도연과 화차와 그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김민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뻔한 여성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들에게 상을 준 심사위원들이 한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여성이 돋보이는 영화를 더 인상 깊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계 남배우의 이제 남배우 쏠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